네, 안녕하세요. 네, 이박스 아카데미 지혜입니다. 네, 자, 오늘은요, 네, 미래를 준비하는 법, 네, preparation of the future 되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법. 아, 상당히 매력적인 제목이죠. 네,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한번 던지면요. 변화는 자연스러움인가? 이 변화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인가? 저는 이제 불자 입장에서는요. 너무도 자연스러웁니다. 변하지 않는 게 없기 때문이다. 그죠? 예, 뭔지 마이크로 스케일로 보면 내 몸도 지금 변화하고 있고요. 이 세상 중에 유기물이든 무기물이든 예, 변하지 않는 것이 사실 없죠. 예, 없습니다. 예, 자연스러움입니다. 근데 이 변화의 속도가 문제인데요. 변화의 속도가. 변화가 천천히 변하면, 그냥 뭐 자연스럽게 변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측이 가능한데, 이 급격하게 변화하면, 이거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한 예가 이제 남대문인데요. 여기 남대문입니다. 네, 남대문 아시죠? 우리 숭례문이라고 하는, 예. 요게 이제 조선시대 남대문입니다. 요게, 예. 그 앞에 이제 초가집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두 번째 여기를 보면요. 네, 요거는 이제 일제시대 때 남대문입니다. 네, 자동차가 등장을 했고요. 네, 도로가 이제 앞에 쫙 깔렸습니다. 전신줄이 생겼고요. 네. 그 다음에 요 오른쪽에 있는 게, 예, 요게 지금의 남대문입니다. 요게 지금의 남대문.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변에 어마어마한 빌딩들이 세워져 있었죠. 과거 남대문은 이 건축물 중에 최고의 웅장한 랜드마크 같은 위치를 점유하고 있었죠. 불과 일제시대 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주변에 건물 같은 거 보면 굉장히 낮죠. 남대문이 제일 큽니다. 네. 근데 지금은 어떻죠? 네, 지금은 예, 그냥 빌딩 숲 속에 예, 아주 가려진 아주 작은 존재가 됐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최근 100년간에 이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분기점은 이제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예, 우리나라가 산업혁명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즉 근대화라고 받아들인 게 구한 말도 아니고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공업이다, 산업화라는 걸 시작한 거는 일제 시대 이후죠. 예, 일제 시대 이후에 우리가 급격한 이제 이 산업화 과정을 겪었고요. 물론 이제 한국전쟁에서 폐허가 되고, 예, 다시 이제 일어선 게 우리 남한해 같은 경우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개발 계획을 하면서 이제 급격하게 변화를 했죠. 이제 그 과정에서 보면 진짜 수십 년 동안에 이 서울의 이 모습은 엄청나게 변화를 했습니다. 이제 굉장히 급격한 이 변화를 우리는 지금 마주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산업화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어떤 지식혁명, 디지털 혁명까지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특히 대한민국은 고도의 성장을 이루면서 변화를 해왔습니다. 동감하실 거고요. 그런 급격한 이제 변화 속에서 우리가 이제 미래를 예측한다, 지배한다, 이제 이런 화두가 지금 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이제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서 미래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 하지만 지금 세상은 무지하게 빨리 변화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변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죠. 거기에 기회가 있고 생존의 문제가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 사람이 미국의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입니다. 1984, 1984라는 책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미래를 지배하려면 과거를 지배한다. 하지만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미래를 지배하려면 과거를 지배해야 되고 과거를 지배하려고 하려면 현재를 지배하는구나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미래를 지배하려고 하면 과거를 지배해야 되고요. 또 그 과거를 지배를 하려고 하면 현재를 지배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미래를 지배한다,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뜻인데요.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뜻인데, 하나의 물체가 있다고 가정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저기 XY 좌표 내에 하나의 물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것 같이 물체가 하나가 있는데, 이 물체가 어디로 움직일지 이걸 예측한다. 예측이 되나요? 예측이 되나요? 지금 우리 시공간 안에 하나의 물체, 여기서 물체는 이제 내가 될 수도 있고요, 사회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인간 사이 문명이 될 수도 있고 기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이게 가능할까요? 이 상태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물체가 이런 궤적을 그리고 왔다. T1, T2, T3. 과거엔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왔고, 또 T2에서 이렇게 왔다. 현재 이 상태에 있다라는 과거의 궤적을 알면, 이 현재의 물체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이 좀 가능할까요? 네, 요러면 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측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변할 거라고 생각이 되시죠? 네, 우리가 여지껏 배워온 상식과 경험으로는 요렇게 변화하리라 생각이 되겠죠. 요렇게. 좀 세츄레이션 되겠구나. 이게 안정화가 되겠구나. 뭔가 급격한 성장이 되면서 둔화가 되고, 포화 상태가 돼서 이렇게 안정화가 되겠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측은 지금 얘기한 대로요, 과거의 궤적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궤적, T1과 T2를 알았기 때문에 이 T3가 향후 어떻게 움직일 거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알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거를 안다는 게 뭐죠? 조금 더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역사와 과학을 안다라는 겁니다. 역사와 과학. 역사라는 것은 여지껏 지나온 어떤 그런 사건들, 경험들의 어떤 축적들이죠. 그런 역사들을 알고, 그 다음에 이런 궤적이 이렇게 세츄레이션 될 거다라는 건 뭐죠? 과학이죠. 과학입니다. 과학. 포물선을 그려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궤적을 예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역사와 과학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배워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조지웰에 얘기한 미래를 지배한다. 즉 미래를 예측할 수 있려면 이제 과거의 궤적을 좀 알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이 말은 뭘까요? 현재를 지배한다. 왜냐하면 지금 이 현재, 지금 이 상태가 바로 과거이기 때문에, 현재가 곧 과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현재를 잘 지배한다는 것은 좋은 과거를 만든다는 거죠. 좋은 궤적을 만든다는 거죠. 이 궤적을, 현재를 잘 만들어서 이 방향을 이렇게 끌고 올라가면 우리가 예측을 어떻게 하겠죠? 과거가 이렇게 올라가면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겠다 라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현재, 이 T3의 현재 상태도 굉장히 중요한 상태입니다. 이게 어떻게 움직일 거냐. 왜냐하면 그게 과거의 궤적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 삶이 또 굉장히 중요한, 미래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변해버린 거죠. 급격하게. 예측은 이렇게 했는데, 예측은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급격한 미래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를 예측한 사람이 지구의 75억 명의 지구인 중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의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금의 지구상의 이 문제를 예측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급격한 뭔가 변화가 발생을 한 거죠. 이런 미래는 솔직히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는 거죠. 근데 사실상 미래는 이렇게 전개될 수도 있죠. 우리 과거의 역사를 봐도 예측 가능하게 흘러간 경우도 있지만 예측 가능하지 않게
급격하게 변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전쟁 같은 경우죠. 평온하게 살면 예측 가능했는데 갑자기 전쟁이 발생을 한다. 갑자기 큰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뭐 전염병이 돈다. 이러므로 해가지고 사회가 급격하게 붕괴가 된다든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진짜 예측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불안을 느끼는 것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예측하지 않은 이런 방향으로 지금 세상이 흐르고 있다는데 있죠. 그렇다면 이런 불확실한 시대, 이 급변하는 시대의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급변하는 시대에 이 미래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힌트가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아마존의 창업자 이 제프 베조스입니다. 엄청난 회사를 만들고 있죠. 저희 뭐 온라인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제프 베조스가 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전략은 변하지 않는 것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 사람들은 나에게 5년 후나 10년 후 무엇이 변할 것인지 묻지만 무엇이 변하지 않을 것인지는 묻지 않는다. 그렇죠.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5년, 10년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거냐에 대해 관심이 있지. 무엇이 변하지 않을 것이냐 얘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제프 베조스는 이게 중요하다. 이것을 전략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것을 즉 변하지 않는 것을 전략으로 삼아야 된다. 변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변하지 않는 게 뭐냐? 변하지 않는 게 뭐냐? 가만히 돌이켜보면 변하지 않는 게 뭐죠? 변하지 않는 것은 제가 봐도 이 법칙밖에 없어요. 법칙. 진리죠. 진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여지껏 배운 과학적인 법칙들. 운동 법칙, 연력학 법칙, 법칙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 우리가 살아온 어떤 삶의 궤적, 역사 같은 거 이것도 변하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 인간의 어떤 사고, 특성, 이런 것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걸 철학이죠. 인문학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좀 변화가 서서히 되긴 하지만 거의 잘 변하지 않을 것 같고요. 기술은 굉장히 쉽게 변화합니다. 근데 쉽게 변하지 않을 것들이 있어요. 좀 기술 중에서도 그 원천 기술에 해당되는 자연과학적인 기술들, 공학에서도 원천적인 공학들, 기계 공학, 전기 이런 것도 뭐 변할 것 같지 않죠. 잘. 그다음 자연 물리, 화학 이런 것도 잘 변할 것 같지 않죠. 왜냐면 그 자연에 대한 어떤 그 법칙을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공학도 그 기반이 되는 공학이기 때문에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프로그래밍 같은 거, 컴퓨터 이런 것들은 이제 빨리 변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의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변하지 않는 것에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 가만히 돌이켜 보면요, 우리 삶에 있어서 이 변화보다는 변하지 않는 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90% 이상은 변하지 않는데, 한 10% 미만으로 이제 좀 변화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게 변화한다는 게 쉽지 않은 동물이라는 거 아시죠? 내 습관, 하나 바꾸기도 굉장히 어려운 게 솔직히 인간입니다. 사회적인 변화도 이제 급변하게 일어난다고 하지만, 전체 그 사회 현상으로 봤을 때 변화하는 퍼센티지는 제가 볼 때는 한 10% 미만입니다. 90%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거고요. 우리가 먹고 자고 입는 것, 그다음에 우리 본능적인 거 이거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전략을 맞춰야 된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근본적인 거에다가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우리 제프 베조스 형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그 공감되는 얘기입니다. 변화를 하면 할수록 급변하는 시대일수록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되느냐?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거. 우리 관계에도 마찬가지죠. 변하지 않는 게 뭐죠? 가족.
어떤 그런 유대감, 이것도 이제 변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지. 그다음 우리 행복에 대한 어떤 추구, 이것도 좀 변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들,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그 관계, 그죠? 어떤 그런 것도 좀 이 관계성도 좀 변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비대면이지만 비대면에 과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느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죠. 잠시 어떻게 보면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잠시 우리가 좀 위축되어 있는 상태고 억지로 눌러놓는 상태지. 인간은 이게 소통하고 이게 화합하고 이게 교류하고 대화하고 이런 게 근본적으로 이 맞는 그런 습관이기 때문에 그쪽은 여전히 앞으로도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이걸 전략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좀 요약을 하면요, 이 급변하는 시대의 미래 예측은 급변한 시대의 미래 예측은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지금 너무 빨리 변하고 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할 거다. 예측한다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진짜 어렵습니다. 다 뻥이고요. 다 뻥입니다. 그렇게 변할 거다 다 얘기하는 사람은 다 뻥입니다. 그럼 미래의 전략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여지껏 얘기한 대로요.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인간으로서 변하지 않는 것. 진리로서 변하지 않는 것. 공부도 그런 쪽으로 해야 되고요. 관계도 그런 쪽으로 잡아야 되고요. 사업도 그런 쪽으로 전략을 좀 세워야 됩니다. 인간의 욕망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쪽으로 잡아야 됩니다. 이 부안해동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변한다. 아까 얘기한 대로 10% 미만은 변한다 그랬습니다. 이 변하는 것에는 거기에는 그냥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능동적으로 빠르게 대처한다. 이게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에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전략을 세우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요. 변하지 않는 변하는 것에는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지금 전염병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면 됩니다. 이거 반드시 지나갈 거고요. 여기에 너무 좌지우지 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인간이 존재하는 한 인간의 어떤 습관, 특성은 변하지 않는 것이 월등히 많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집중을 해서 좀 더 장기적으로 좀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래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네. 저처가 있던 신바람 이박사였습니다.